오늘은 무조건 적어라, 무조건 변한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를 움직이는 메모의 저자인 사카토 켄지는요, 일본 광고업계의 유명 인사입니다. 메모, 정리, 글쓰기 이런 분야의 책들을 다량 썼는데요. 손꼽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카토 켄지의 유명한 말입니다. 뇌가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이 뇌를 움직인다. 뇌를 움직이는 메모, 글쓰기, 기록. 가히 사카토 켄지는 기록 애호가라고 불릴만 하겠습니다. 사카토 켄지는 원래 전공이 글쓰기라든지 어문 계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디자인이었어요. 그래픽 디자인.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꿈이었고 실제로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요. 그리는 기술 못지않게 문자로 설명하는 기획서를 작성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본격적인 그래픽, 그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러프하게 문자로 고객이나 회사의 상관에게 설명을 해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픽 디자이너였지만 그림 그리는 것보다 어찌 보면 글쓰기가 더 중요했다고요. 왜? 그림 그리기보다 더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나는 정신없이 기획서를 쓰면서 30, 40대를 보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광고업계에 들어왔는데 매일 글을 쓰며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런 현실이, 기록을 해야 되고 글을 써야 하는 현실이 비단 자신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주변 동료들 또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많은 친구들을 볼 때 이 글쓰기가, 이 기록이 바로 모든 일의 기초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즈니스맨에게는 글자를 쓰고 땀을 흘리고 창피를 당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글자를 쓰는 행위가 자극이 되어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됨으로써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글자를 쓰는 행위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글쓰기를 하면서 장점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뇌의 흡수력이 향상돼서 뇌가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아웃풋을 해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글쓰기가 바로 아웃풋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라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현상에서는 이 사소한 하나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데 그 사소한 포인트를 기록으로서 놓치지 않음으로써 여러 중요한 비즈니스 건을 성사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하는 가운데 기분이나 생각 등을 문자로 정확하게 변환하는 작업이 쉽지가 않은데 글쓰기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졌고 또 자신의 두뇌가 예전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변해서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예전에 내 두뇌는 전혀 체계적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변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카토 켄지의 메모 예찬, 글쓰기 예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현재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가 운영 중에 있는 싱큐온이라는 독서 모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현재 한 300~400명 되시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시거든요. 그 중에서 제 그룹에 속해 있으신 고명철님, 직장인이신데요. 이분의 기록 사례를 나누고자 해요. 저희 싱큐온이 각 그룹마다 한 50에서 60명씩 이렇게 배분이 돼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고명철 님이 제 그룹, 이제 웅이사 그룹에 속해 있는데요. 이 고명철 님께서 매일매일 자신의 기록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하루 일기와 신문 요약을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 기록, 아웃풋 내용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이 방에는 너무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리고 저도 책 읽으려고 이제 카페에 왔다고. 처음으로 서평을 써본다고. 저도 메타인지를 올리기 위해서 기록을 해야겠다고. 고명철 님의 그런 기록 아웃풋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고명철 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분의 기록, 저희 카톡창에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그 기록을 좀 스크랩해서 올려도 되겠느냐 이렇게 허락을 받았어요. 캡처를 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2020년 10월 12일 하루 일기 이렇게 해서
오늘의 생각,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싶은 일, 감사의 부분도 적혀 있고요. 오늘의 작은 성취들, 공부하기, 독서하기, 책도 굉장히 하루에 여러 권을 읽으시죠? 짧게 짧게 나누어서 많이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걷기도 하시고 크로스핏도 하시고, 그리고 기타, 넷플릭스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해서 이렇게 또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매일매일 카톡창에 올려주시니까 다른 분들도 좋은 긴장을 갖게 되는 거죠.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도 내일 해봐야지. 아, 내가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명철님께서 이렇게 신문 요약도 올려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10월 13일에 신문 요약의 예시인데요. IT 공룡들 독주 막아라. 세계가 가파 때린다. 코스피 2400선 재탈환. 거리두 깊은 날 다시 100면 육박. 청년 학자금 부어 속출. 이런 식으로 신문 내용을 또 요약해서 올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있죠. 이것을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때마침 이 뇌를 움직이는 메모의 중요성에 관한, 기록의 중요성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 고명철님의 사례가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그랬더니 또 거기에 대해서 정성스레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도 명철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공유하겠습니다. 자, 왜 기록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6가지 이유로 간추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도대체 이것들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생겼고 복잡한 생각들을 글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게 느껴졌던 머릿속 생각들을 글이라는 형태로 꺼내놓으니 3줄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글의 형태로 드러난 제 생각들을 찬찬히 읽어보니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제 생각들을 볼 수 있었고 고민들에 대한 대응책도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개발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의 핵심은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속하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해보니 머릿속에 있는 목표와 기록된 목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경험상 기록을 했을 때 제가 세웠던 계획이 실천으로 이어질 확률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네, 기록을 하니까 실천이 높아지더라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목표와 기록된 목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 실천을 하고 실천을 통해 작은 성취를 하게 되고 이러한 성취감이 실천을 지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지속성이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보고 느끼며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더 오랫도록. 소중하고 감사했던 경험들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이 시간이 지나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게 늘 아쉬웠습니다. 오감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기록한 후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예, 기록 중요하죠. 단기 기억이 중기 기억, 장기 기억화까지 되는 데 있어서 아웃풋 활동이 중요하잖아요. 그 아웃풋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가 무엇이냐? 바로 글쓰기, 기록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반응하는 인간에서 생각하는 인간이 되셨대요. 무수한 정보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와 궁금증을 유발하는 실시간 검색어 순위 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사실 저는 독서와 기록을 하기 전에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함으로써 이런 자신의 상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독서는 저를 생각하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기록은 그러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체적, 능동적,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뉴스나 책 속 글들을 볼 때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저만의 필터링 과정을 거친 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저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그런 상태였다면은 기록을 함으로써 저절로 비판적, 주체적, 능동적으로 사유하는 그 모드, 그 상황으로 이 뇌의 구조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5번째는 제대로 보기 위해서 기록을 한다고 하세요. 기록 그 자체가 아웃풋을 전제로 어떤 현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자세로 보게 됩니다. 저는 책을 통해 경제신문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냥 읽으니 몰입도가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을 해야 진정한 나의 지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풋이 아니라는 거죠. 인풋은 금방 날아가요. 단기 기억으로. 아웃풋을 해야 장기 기억화가 되고 진정한 나의 지식이 되고 몰입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집중력, 독해력, 그리고 요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사를 요약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요약을 하니 이게 이제 장기 기억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요약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이제 다음날 새로운 기사를 읽을 때 내가 이 기사를 요약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그쵸, 이제 기사를 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몰입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관독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면 요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더 몰입도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문 요약에서 시작된 게 이제는 뭘 보든지 간에 기록해야지 하는 이 마음이 이제 습관이 되셔가지고 무의식에 영향을 주셔서 다른 텍스트를 볼 때도 어떤 사물, 현상을 보게 될 때도 이제 완전히 다르게 몰입해서 보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장시키면 회사의 프로젝트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공급자의 눈으로만 본다면 그게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겠죠. 소비자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처음 기획부터 그 제품을 어떤 눈을 갖고 만드느냐에 따라, 공급자의 눈을 갖고 만드느냐, 소비자의 눈을 갖고 만드느냐에 따라 그 판매 실적 결과는 천지차이일 거예요. 자, 기록을 하는 6번째 이유, 제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록 속에 남긴 저의 모습은 제가 알던 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기록을 되돌아보니 저는 여러 면에서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기록을 하기 전에는 소위 쉽게 말해서 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없이. 그런데 기록을 하고 나니까 그 결핍된 부분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의지력과 행동력이 생각보다 형편없었고 과거에 했던 실수나 잘못들을 지금 와서 보면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지곤 합니다. 저의 다양한 겉과 속이 다른 기록들을 다시 읽음으로써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하게 되고 지금은 그때보다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기록을 통해 실천력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기록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과거로 가서 그거를 생생하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추, 반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입장에서 또 그 순간을 가니까 과거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과거의 자신의 행동과 습관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메타인지가 올라가고 내가 부족했구나. 뭐 예를 들어 과거에는 환경 탓을 택하고 뭔가 결핍된 이유가 내가 아니라 외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의 의지력, 행동 이런 면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정말 원인을 깨끗이 파악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메타인지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결과가 좋아지겠죠.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기록의 중요한 혜택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기록을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뿜뿜 드시지 않나요? 제가 추가적으로 명철님께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물어봤어요. 누구에게나 기고 걷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데일리 리포트를 적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데일리 리포트 검색하면 영상이 많이 나오죠. 하루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적고 또 몰입도를 적는 그것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만든 컨텐츠를 통해 데일리 리포트를 알게 됐고 그것을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록 습관이 없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라고 물었더니 데일리 리포트, 감사일기, 생각정리, 독후감, 영화 리뷰 등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추천하는 건 독후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독후감이냐? 독후감이 독서 후의 감정이잖아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서를 하면 생각하는 상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을 거침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하나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천자를 백자로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백자를 천자로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데일리 리포트 또는 독후감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왜? 독서를 하다 보면은 그 저자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모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떠오르는 생각들. 그것들을 이거 적을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우선 그냥 다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00자가 되고 1000자가 되고 그 후에 그것을 100자로 줄이라는 거죠. 더 간결하게. 이것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떠오르는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쓰려고 하면 이제 처음에 1000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100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후에는 이걸 늘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떠오르는 대로 거침없이 써가라. 이것이 바로 조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것이 매일 누적되고 습관이 되면서 점점 더 간결해지고 기록의 달인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도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잘하게 되어 있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적어라, 무조건 변한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변하고 싶다면, 더 나은 나를, 미래의 나를 만나고 싶다면 적는 행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사카토 켄지의 사례, 독서 모임 신큐온의 참가자 고명철님의 사례 잘 들으셨죠? 사카토 켄지는 뇌가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이 뇌를 움직인다라고 주창할 정도로 메모 애호가셨어요. 기록을 통한 혜택은 너무 크죠? 사카토 켄지도 이 기록을 통해서 일본 광고업계의 유명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신큐온의 명철님께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셨죠? 요약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생각을 정리, 고민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 두 번째, 자기 개발을 위한 지속성을 키워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 목표와 기록된 목표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목표가 실천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세 번째, 장기 기억화. 네 번째, 생각하는 인간이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인간이란 비판적, 주체적, 능동적. 이게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메타인지가 향상되는 거. 지난 기록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허투루 쓴 시간도 많고 문제의 원인이 남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 이렇게 냉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기록에 대한 중요성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나면은 꼭 댓글로 이런 질문들이 달려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오늘 고명철님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보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앞서서 보셨죠? 이것을 매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꾸준히 매일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명철님께서 느끼셨던 그 5가지 혜택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충분히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쓸 일, 실천한 일만 남았습니다. 무조건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사카토 켄지가 얻은 거, 그리고 고명철님께서 얻은 거, 이 모두를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나눔 공유해주신 고명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웅이사회 하루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